안녕하세요, 승무사입니다. 오늘은 알려드릴 것은 G탑, 이 G탑 부분 교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기존에 이 G를 만들었는데 요 탑을 솔리드 탑, 튜브 탑이라고 하죠. 튜브 탑. 이 튜브탑으로 만들었었는데 요거는 너무 파손율이 많아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12개 정도 만들었었는데 지금 파손이 거의 다 된 상태고요. 이게 생각보다 이제 뭐 아무도 만드는 사람들이 없어서 요 이제 튜브탑을 썼었는데 요 튜브탑 자체가 너무 파손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솔리드 탑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G탑 아시죠? 여기는 G탑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G 몸통 부분이고 여기는 G 다리 부분입니다. 웬만한 G 요거는 제가 맨날 알려드렸던 그 자작지고요. 자작지 밀리터리 자작지입니다. 밀리터리 자작지고 이 밀리터리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시중에 판매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들었습니다. G탑은 튜브탑으로 만들었었는데 이게 파손율이 많아서 이 솔리드탑으로 교체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가 잘 부러지고 이 끝부분도 잘 부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솔리드탑으로 교체를 합니다. 요거를 이제 튜브탑 자체를 좋긴 한데 안 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파손율이 심합니다. 자, 요거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보자. 하죠. 요거는 이제 훅기로 도색을 한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손으로 일일이 코팅을 매긴 겁니다. 그렇죠? 부력은 지금 있는 총 부력은 3부력 정도 나오고요. 4.5, 5.5 정도 부력이 나갑니다. 일단은 요 튜브탑 파손율이 많으니까 과감하게 꺾습니다. 띵!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수초나 걸리면 이렇게 부러져 버려요. G탑이. 이게 참 현장에 속상하죠. 이건 과감히 잘라버립니다. 이게 이제 아시죠? 튜브탑이라는 겁니다. 튜브탑. 탑은 크게 3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잘 구부러지는 안에가 통통 비었어요. 이건 튜브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탑 어디 갔니? 요게 이제 솔리드 탑 대파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대파형이 뭐냐면, 두꺼우면 점점 얇아지는 걸 가지고 이제 대파형이라고 합니다. 일반형은 그냥 길쭉하게 나온 게 일반형. 요거는 솔리드 탑입니다. 솔리드 탑. 요거 같은 경우는 솔리드 탑이고요. 요 정도, 어느 정도의 이제 힘새가 있고, 이렇게 힘새가 조금 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카본탑. 요거는 카본탑이죠. 빳빳합니다. 그냥 여기 자체가 빳빳해요. G 다리 부분으로 많이 쓰는 게 카본입니다. 카본. 요 카본 딱딱하죠. 요건 카본이고요. 요거는 이제 솔리드고요. 조금 얇고 조금 부드럽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게 튜브탑 가지고 이렇게 왜 방송에 보면은 이렇게 꺾어도 안 부러지는 찌들 있잖아요. 요런 소재가 이제 튜브탑 소재입니다. 튜브탑 소재.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꺾일 시에는 띠 꺾였다. 그럼 부러집니다. 이렇게. 복원이 안 되고 부러집니다. 이게 튜브탑이죠. 요번에는 요 튜브탑 15개 정도를 가지고 다 이제 이 카본탑으로, 솔리드 탑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밤거벅과 마감 부분, 이제 손말이 코팅하는 요런 부분이랑 이런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찌는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모든 걸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합니다. G탑 있는 거 기존에 부러졌거나 G탑이 부러졌거나 G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야 되겠다. 카본탑을 쓰시는데 너무 빳빳하다 카본탑이. 그럴 때는
솔리드탑이나 튜브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튜브톱에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튜브톱을 안 쓰는 이유는 너무 흔들립니다. 너무 흔들려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이게 만약에 위에 요 케미 고무를 안 쓰고 이것만 쓴다면, 얘만 쓴다면, 그 내림 낚시나 이런 중축 낚시에서는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이 튜브 탑을. 하지만 우리 같은 이제 찌를 쓰는 분들은 흔들려서는 안 쓰고, 이 기존 상태에서는 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 고무가 달리고 케미가 달리면 좀 많이 흔들리는 거죠. 안 쓴 이유는 일반 저희같이 대물 낚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전청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거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제 요거 과감히 버렸습니다. 자, 버리면 이렇게 이제 찌 몸통과 다리만 남게 됩니다. 찌 몸통과 다리만 남게 되는데, 이 몸통을 여기를 잘라내시면 어느 거나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안에 구멍을 있으면 이 구멍을 송곳 같은 걸로 돌려서 파줍니다. 간단하죠? 파요. 이제 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찌탑을 쓰는 거는 이 통으로 되어 있는 찌탑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양 두 개. 다리랑 몸통이 따로 있는 이제 따로따로 꼈기 때문에 이거 같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일체형이다. 다리랑 찌탑이 일체형이 똑같습니다. 부러뜨리시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고정은 됐을 겁니다. 그럼 뒤 앞부분을 구멍을 확보를 하시고요. 송곳이나 이런 걸로 구멍을 확보를 하셔서 이 솔리드 탑을 여기다가 거치를 해서 고정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만들었는데 얼추 잘 맞습니다. 균형이나 이런 게 잘 맞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보고 본드 칠하실 때 살짝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주문한 찌탑은 솔리드 탑입니다. 솔리드 탑이고요. 솔리드 탑 15개 주문했습니다. 찌를 다 전면 교체를 할 생각이고요. 15개 주문을 했고, 이 대파라고 하죠. 두꺼우면 점점 얇아지는 대파 형식이고요. 뒤에는 1.2에 앞에는 0.6입니다. 0.2. 1.2에 0.6을 선택한 이유는 기존에 썼던 구멍이 1.4 정도 제가 확보를 하고 넣었기 때문에 그걸 잘라낸 그 안에 넣기 위해서 1.2를 주문을 했습니다. 1.2 몸통을 어디 갔나? 1.2 몸통을 살짝 갈아주셔가지고 끝에를 살짝 갈아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잘 들어가고요. 일단 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포는 한 800방 정도, 600방 정도 하고요. 끝을 잘 갈립니다. 대파 형식은 돌려주면서 갈아줍니다. 어느 정도 갈면은 약간 뾰족하게 나온 상태에서 기존에 확보한 구멍과 하고 맞췄을 때 살짝 들어가서 끝에 살짝 걸리는, 꽉 끼면은 나중에 본드 칠할 때 안 들어가니까 살짝 넣어서 살짝 걸리는 이 정도만 확보를 해주시면 되고요. 본드는 직접 여기다 짜서 하는 방식도 있지만 직접 짜기보다는 이런 비닐 같은데 조금 떨구고 여기다 묻혀서 넣는 방법이 본드를 흘리지도 않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살짝 말려서 집어넣습니다. 한 번에 원하는 목표까지 딱 들어가게. 안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늦었습니다. 이만큼 덜 들어갔네요. 괜찮습니다. 덜 들어가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쓰는 본드는 엑시아 본드, 엑시아 031 본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031 본드. 205도 있는데 저는 205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묽어서 금방 마르고 금방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주고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솜마리 보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솜은 일반 솜이고요. 일반 의료용 솜입니다. 의료용 솜. 의료용 솜을 요거를 보강으로 사용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설플 수 있지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찌라는 게 제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찌탑이고요. 분리되어 있는 상태고요. 들어갈 수 있게끔 확보를 해둔 다음에 천천히 집어넣으면 들어가다 굳어버리기 때문에 좀 빨리 집어넣습니다. 빨리. 준비하시고 쓰세요. 이제 수평을 잡으시고 됐습니다. 고정됐죠? 고정됐고 이제 이 부분을 손마리 하겠습니다. 손마리는 뭐냐면 여기 찌탑이랑 찌 몸통 부분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이 솜을 말아서 본드를 매겨서 이걸 탄탄하게 보강해주는 보강 작업이죠. 이 찌탑에 있는 손마리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손마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이 부분 할 때는 얇게 최대한 늘려서 얇게 해서 말아서 붙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하다 보시면 이게 그리 어렵지가 않은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찌를 사시는 것보다도 만들어서 이제 쓰는 이 방법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제작을 추천도 드립니다. 자작하시는 거. 솜은 살살살살살 천천히 말아주시고요. 천천히 말아주시고요. 언제까지? 찌 몸통 이음새 부분이 그 걸리는 부분이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감아주면 끝이 납니다. 자, 이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고요. 조금 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손이 아니라 찌에 붙으라고. 손이 제일 달라붙노. 솜은 일반 의료용 솜입니다. 의료용 솜. 제일 싼 의료용 솜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냥 세게 말 필요가 없는 천천히 말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천천히 말아주십시오. 천천히 이 정도만 말아주시고 손으로 살살살 일단 기본적인 자리를 잡으시고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기본적인 자리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다음에 본드칠 합니다. 본드칠. 본드가 저는 이 본드보다는 엑시아 본드를 쓰는데 찌 만들 때는 엑시아 본드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엑시아 본드를 사용을 하는데 엑시아 031보다는 025, 25번인가? 025인가? 그게 더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본드 칠하신 다음에 비닐로 마감을 해주시면 마감이 아주 잘 되고 좋습니다. 비닐을 살살살살 돌려주시면 자, 마무리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강이 한번 들어가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튼튼합니다. 자, 이제 이거 다 됐죠? 다 되면 가지고
뭐 없습니다. 이거 일반 파는 찌도료입니다. 블랙 계열이고요. 찌도료 블랙 계열이고 찌도료 블랙 계열이고 이걸 잘 흔들어서 이걸 잘 흔들어줘가지고 얼굴이 비울 필요가 없네요. 잘 흔드셔가지고 아까 본드 칠한 그 요 자리를 칠해주는데 저는 지금 이게 이제 뭐 손으로 잘 누벼서 깨끗하게 나온 상태인데 그렇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사포 이게 아마 900방이나 1000방 정도 되는 사포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사포죠. 이 사포 많이도 필요없습니다. 요만큼 했습니다. 요만큼을 대고 똑같습니다. 아까 살짝 돌려서 갈아줍니다. 돌려서 갈든가 빼빠지려서 갈아줍니다. 만져보시면 살짝만 갈아도 만져보시면 부드러워졌구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찌도료 블랙 계열 찍으셔서 살짝만 보시면 보이시죠? 자, 간단합니다. 이렇게 칠해주시면 이음새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찌탑이 부러졌다고 교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찌탑 같은 경우는 700원입니다. 700원. 찌탑 700원, 몸통 900원, 찌다리 600원입니다. 600원. 그렇죠? 7, 9, 이건 1000원 정도 생각하고 7, 9, 600원입니다. 가격 간단한 싸죠? 이거 하나 만드는데 3,000원이 안 들어갑니다. 3,000원. 일단은 재료비만. 뭐 코팅이나 뭐 이런 도료나 이런 거 구매하시면 한 2, 3만원대면 충분하고요. 저도 요 밀러터리 찌를 만든 게 한 6번째 만드는 건데 지금 만든 것 중에 요 찌가 색상도 마음에 들고 단지 찌탑만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바꾸는 것 뿐인데 이 찌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길이는 한 42cm 정도 나오는 요 밀러터리 찌인데 올림도 좋습니다. 올림도 좋고 빨림도 좋습니다. 이중부력이라고 하죠. 부력 하나, 부력 두 개. 이중부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이때는 마무리하는 작업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여기 찌 몸통에 상처가 났을 때, 찌 몸통에 파손이어서 이제 도장이 깨질 때가 있죠. 도장이 깨질 때. 급하면 매니큐어를 많이 칠하시는데 매니큐어가 아니고 투명 도료가 판매를 합니다. 코팅제죠. 코팅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요만한 사이즈의 뭐 우레탄이나 이런 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비용은 12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를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포 800방 정도 되는 사포를 거기 깨진 부분을 막 살살살 문질러줍니다. 문질러줘가지고 이음새가 손에 안 걸릴 정도로 깎아냈을 쯤 이제 내가 원하는 도료를 한 번 입혀서 코팅을 하시는 거죠. 2번, 3번만 입혀주면 찌는 쌩쌩합니다. 물이 먹지 않죠. 찌의 제일 중요성은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같습니다.
내가 한 만찌 25,000원짜리, 3만원짜리 찌를 쓰는데 물에 먹어. 부력이 변해. 여기가 약해. 이음 부분이 약하다. 2만원짜리 3만원찌면 뭐합니까? 약한데. 챔질을 하면 부러지는데. 그런 찌는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들어 써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비록 만들고 저가에 찌고 남들이 그게 뭐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찌만큼은 제가 이제 만든 다 세상에 다 하나밖에 없는 찌. 그리고 내구성이 정말 좋습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막 잡아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부러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와서 사퍼질해서 바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찌를 한 번쯤은 만들어 보셔도 재미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격도 싸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찐찌가 판매가 되면 이게 25,000원짜리입니다. 없습니다. 이게 25,000원짜리 찌예요. 근데 뭐 남들이 봐서 아직 저는 누구한테 주고 판매를 하고 할 정도의 이제 고수는 아니지만 내가 쓰고 싶은 찐 만들 수 있을 정도는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간단한 요 찌탑 바꾸는 방법 같은 거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간단하지만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이런 문제점이 이제는 이 방송 보신 분은 이런 문제점을 갖지 않으시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부러진 찌도 보수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러진 요 영상 저거부터 교체를 어디 갔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러진 요 찌탑 아예 부러진 요 찌탑을 가지고 여기다가 사포 800방에서 1000방 그 사이에 있는 사포 갈아주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부러진 찌를 다시 보수하는 장면입니다. 부러진 찌 다시 보수하는 장면이고요. 방금 같았는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완전히 파손이 됐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부러져서 파손이 됐습니다. 버리지 말고 주워오십시오. 부러진 찌 보수하는 방법. 자, 부러졌던 찌를 본드칠을 해서 붙인 다음에 비슷하게 해서 꾹 찔러 놓습니다. 본드로. 그 다음에 이 솜 일반 의료용 솜입니다. 의료용 솜을 얇게 펴서 전체적으로 돌돌돌돌돌 말아주고요. 얇게 본드로 싹 입혀줍니다. 본드로 싹 입혀주고 건조한 뒤 사포로 문질러줍니다. 하면 이렇게 붙습니다. 찌가 붙었죠. 이렇게 튼튼합니다. 부러지고 빠지진 않습니다. 절대로. 이 상태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보강은 이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보강은 없습니다. 이거를 전문 쪽에 배운 게 아니라서 누구한테 누구 프로분이나 정확히 아시는 분이 제가 틀리다고 말을 막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용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몇 그램, 몇 푼, 몇 호, 몇 푼이랑 그램 틀린 건 아시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1푼, 2푼, 3푼, 6푼, 5푼, 1g, 2g, 고리목도 1호, 2호, 3호, 4호 전혀 틀립니다. 제가 간혹 말을 하다가 이제 푼이라는 말 쓸 때 몇 그램, 몇 호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살짝 들으십시오. 살짝. 정확하게 들으시지 말고 살짝. 그냥 저 정도 되는구나. 살짝 들으셔야지. 아까 이렇게 말했는데 아까 이렇게 말했는데 얘 뭐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혼자 막 하는 거라서 그냥 저 찌는 저 정도 나오는 거구나. 그냥 참고만 하시라 이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제 생각. 혼자만의, 모기 새끼 절로 가! 혼자만의 제 생각입니다. 뭐, 낚시, 아까 말씀드렸던 수입벨, 이런 거는 제가 한만 뒤져도 이런 걸 설명해준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어요. 수입벨이 들어가는 차이를 어떻게 알았냐? 저는 찌 던져놓고 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봅니다, 이렇게. 아, 찌가 이렇게 잘 섰구나. 추가 눌리지 않았구나. 내가 여기 있을 때 이 추는 정확하게 서 있구나. 이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다음 수중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 내시경 카메라. 그걸로 내리면 그게 방수거든요. 2m 내려서 찌 봅니다. 내려갔나 안 내려갔나. 그럼 찌는 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제 보고 듣고는 뭐 무조건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잘 말씀을 안 해드리는 거죠. 해본 것, 경험해 본 것, 이런 거는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설사 제가 용어나 말이 틀리더라도 그 내용 자체는 맞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이건 정말로 제가 좀, 내가 너무 아는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런 거 낚시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안 알려드리려고 했거든요. 말씀을 아예 안 하려고. 야, 그거, 니 말 안 해도 다 안다, 해요. 다 이제 아시는 건 줄 알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정말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만 알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그리고 쭉 찾아보니까 이런 거 그냥 간단한 것들이잖아요. 간단한 것들인데 이렇게까지 그냥 뭐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프로님들 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물론 설명을 잘 해주시고 이해 있게 다 해주시는데 뭐 이런 찌탑 바꾸는 거 같은 거 아무도 없습니다. 손말이 하는 방법 저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어요. 있긴 있다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 것들. 뭐 수입벨이 눌릴 위험성이 있다. 이런 문제점들. 찌가 목줄의 무게에 눌립니다. 라고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눌리고 어떻게 테스트합니다. 라고 있지만 지금 제가 설명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맞췄다가 담배 하나 피는데 살짝 내려가더라. 누가 누르는 겁니까? 원줄이 누르는 겁니다. 원줄이. 그 대신에 살짝 눌려서 이게 들어가더라 물속으로. 그러면 이 찌가 원줄한테 눌린 겁니다. 근데 살짝 눌려서 여기서 멈추더라. 그럼 이 찌가 원줄을 잡고 이기는 겁니다. 원줄은 이걸 생각해. 원줄은 찌부터 축까지의 길이가 아닙니다. 찌부터 축까지의 그 줄을 원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원줄의 무게라는 것은 찌부터 축까지의 그 원줄의 무게와 이 찌부터 낚싯대까지의 물속에 처지는 이 라인. 옛날에 어떤 분이 뒷라인이라 그랬는데 난 참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찌부터 낚싯대까지 처지는 이 카본 줄의 무게, 찌부터 축까지 내려가는 그 카본의 무게, 이 두 무게가 다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내려 누르지요. 하나도 눌러서 내려갑니다. 처진 찌도 같이 고무에서 잡아 누릅니다. 사람들이 이 줄 무게만 생각하는 게 뒷줄도 생각을 하셔야죠. 뒤 라인 처지는 무게. 그렇기 때문에 던져서 3분을 봐라 하는 건 요 정도 놓고 봤을 때 누락하느냐, 네, 쓱 내려가느냐, 어느 정도 내려가겠죠. 카본인지라. 또 확실한 건 뭐냐면 계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 지금 몇 월 달이지? 7월 중순이죠. 6월 말, 7월, 8월, 9월 초까지는 대류라는 게 있습니다. 대류가 맞습니까? 뒤집어진다는 거죠. 물이 급속하게 뒤집어집니다. 낮에 온도 변화가 심할 때 아침에 뒤집어집니다. 큰 대형 저수지들은 워낙 크고 회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데 작은 저수지들은 엄청 빨리 뒤집어집니다. 찌가 저번에 제가 낚시 방송할 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다 맞추는 찌가 이만큼 올라옵니다. 내가 수입벨에 추를 하나 꼈는데 올라와서 5개를 꼈습니다. 추 5개를 추가시켰습니다. 그러면 또 던지면 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던지면 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도 싹 올라와서 이렇게 떠 있습니다. 왜? 대류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 찌 자체에 달라붙는 공기방울도 있고 공기방울 달라붙을 거고 그 부력으로 인해 온도가 급상승하니까 이 찌 몸통 자체를 올리는 겁니다. 뜨거우니까. 찌 부력이 올리는 게 아니라 대류 자체가 물이 뒤집어지니까 뜨거운 공기 계속 올라와준 이것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찌는. 제 말이 맞죠? 찌는 계속 올라옵니다.
이럴 때 낚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떨궈서 바늘을 바닥에 두는 겁니다. 내가 추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올라왔죠. 딱 20cm 올라왔죠. 20cm. 그럼 분명히 찌도 밑에서 20cm 올라오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딱 던지면 쭉 들어서 처음에 딱 이렇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제자리를 찾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여기 동동동 뜨게 되는 거죠. 요 찌탑 부력만큼만 올려주는 겁니다. 왜? 여기서 올려주는 이 몸통을 올려줄 부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딱지는 요까지만 올라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20cm 올라왔죠. 찌 줄을 20cm 위로 올려버립니다. 그럼 그 밑에 줄은 20cm 밑으로 내려가겠죠. 추가 더 내려가겠지. 찌를 올린 만큼 찌는 내려가겠죠. 그럼 바늘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바닥에 돼 있는 거죠. 찌는 결코 이렇게 돼 있을지언정 바늘은 바닥에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도 입질은 옵니다. 까딱까딱 빨리거나 까딱까딱 슬쩍 올라옵니다. 챔질하시면 됩니다. 저번에 횡성 갔을 때 강원도 원주에 있는 저수지 갔을 때 입질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있다가 쓱 빨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형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자동빵이야 자동빵이라고 다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동빵이라고.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찌는 올라와 있죠. 바늘은 내려가 있죠. 하지만 바늘은 살짝 떠 있습니다. 살짝 떠 있죠. 그냥 쥐가 빨고 가는 겁니다. 입질을 볼 새도 없이 쑥 빨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빨림채비. 쑥 빨립니다. 그 채비 꼭 자동빵입니다. 옥내림이죠. 그러니까 옥내림이랑 같다고 보십니다. 옥내림, 슬로프 채비. 여기서 끄떡끄떡 하다가 쑥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요번엔 저수지 자체가 오름수위로 거의 갓낚시 위주였고 먹이 활동을 좀 빨리 크게 하는 겁니다. 목구멍에 걸려놓으면 크게 먹어버리는 거죠. 찌가 빨리 올라오는 것도 빨리 올지만 그냥 끌고 나가버립니다. 대를 푹 차고 나갑니다. 그냥. 이번에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작업을 다 못했습니다. 이번에 오름수위 작은 편 유튜브 올릴 영상을 준비 중인 편집 중인데 다 작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저걸 언제 할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제 작업이 46분 됐습니다. 46분. 반나절 잘라서 46분 됐습니다. 작업은 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캡처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편집을 하고 음악도 집어넣고요. 음악도 넣고 영상도 넣고 이제 저 상태에서 이제 그 꼬릿말도 넣고 금말도 넣고 다 합니다. 음악도 편집해서 집어넣고요.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에 간단하게 이 찌탑 교체하는 영상을 하려고 방송을 킨 거고요. 요거 하는 동안 이제 오늘 11시인데 오늘 안 되겠네. 오늘 올릴 날인데 막 떠들다 보니 또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요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영상 녹화만 하는 걸로 해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제가 또 근무 날 잡혔을 때 요거는 영상 자체가 지금 2시간 한 3시간 4시간짜리니까 요 정도 작업하는 건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는 에폭시를 가지고 좀 얇게 해서 도장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금방 해야 돼서 금방 끝납니다. 일단 필요한 것은 에폭시가 필요하고요. 여기 희석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발을 붓이 필요합니다. 저는 붓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에폭시 있고 희석제. 진하게 하면 두꺼워지니까 조금 얇게 해서 한 2번 정도 바르면 좋은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농도는 약간 주르륵 흐를 정도의 농도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됐고요. 기포가 있기 때문에 잠깐 내비둡니다. 잠깐만 내비두시고 오늘의 코팅의 팁은 무엇이냐? 오늘의 코팅의 팁, 마무리 작업이죠. 코팅의 팁은 얇게 발라주십니다. 얇게, 흐르지 않고 얇게, 기포 없이 얇게 발라주는.
붓으로 바른다 하더라도 두께가 약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살짝만 발라주기 때문에 방법이 뭐냐? 오늘의 팁은 바로 휴지입니다. 휴지. 휴지입니다. 휴지가 달라붙어서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휴지가 달라붙어서 가능합니까? 휴지가 가능합니다. 휴지를 쓰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 또한 휴지로 코팅을 합니다. 방법은 그렇습니다. 휴지고요. 그냥 접고 반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반을 접어주시고 살짝 한 번만 더 접었다가 펴주시면 여기 홈이 생기죠. 요 홈으로 살짝 쓸어 내리듯이 발라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팁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맨 처음에 위로 잡고 살짝 찍어 발라줍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사. 자, 됐습니다. 정말 얇고 정말 얇게 살짝 입혀졌습니다. 오늘의 팁이죠. 그 다음에 물기 때문에 이 몸통을 한 번만 살짝 칠해줍니다. 으쌰. 자, 끝났습니다. 기포 한 방울 없이 깔끔하게. 자, 됐습니다. 보셨죠? 오늘의 팁은 신문입니다. 신문. 이 에폭시 희석제 자체가 이걸 녹이기 때문에 여기는 최대한 빨리 지나가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살짝 묻었는데 여기는 최대한 빨리 지나가시면 됩니다. 요 에폭시는 5시간이면 완전히 마릅니다. 지금 이 한 번으로 코팅은 끝난 겁니다. 안 깨집니다. 자, 끝났습니다.